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해 많이 착각하시는 2019년 7가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 공증, 공증이 이제 법적 구속력, 실행력을 가진다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꼭 부동산 공증이 아니라도 공증이라는 거는 이행공증 뭐 이런 거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그냥 이런 이거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네, 영감님들이 봤어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의 공증은 거의 인증서와 다름이 없다. 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공증 마찬가지예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이런 게 이제 강제력이나 이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냐 하면 이 사무장님들, 사무장 영업 때문이죠. 이제 변호사분들 말고 그 밑에서 이제 계약하시고 사무 보시는 사무장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위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30에서 많으면 40%까지 이제 그 수수료를 떼가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시면 사무장님들 이제 영상 많이 올려놓으시죠. 공증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영상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서와 다름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으면 강제력, 이행력 이딴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전가의 보도가 이거죠. 제가 이런 거 뭐 몇만 원 먹으려고 뭐 이거 하겠습니까? 몇만 원 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특히나 영업하는 사람이 묻지도 않은 걸, 괜히 얘기한다는 건, 쫄려서 얘기하는 거죠. 몇만 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증료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강제력 그거를 갖게 하는 거 어차피 소송을 다 하셔야 되고 소송에는 이 받으신 이 공증 이런 문서가 도움이 눈꽃만큼도 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약소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사무장 분들이 영업하시는 거에 넘어가셔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약이죠.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계약서가 있으면 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위약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 미분양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이 항목이에요. 이제 위약금. 그러니까 가계약은 가계약서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정식 계약서 작성 시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그러니까 계약금 전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계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편법이죠. 가계약금이 뭐 100만 원, 100만 원을 내셨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계약서 내용을 다 인지하셨다는 그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앞에서 다 불러주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제 완공하고 어떤 물건이고 물건의 용도가 이런 게 인지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정계약이에요. 그거는 계약금을 가계약금 100만 원, 500만 원만 넣으셨더라도 그거는 정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으면 정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했다가 이제 그 옆에서 영업사원이 막 일단은 돈 넣고 500만 원이라도 넣고 일단은 호수를 잡아 놓으세요. 그래 놓고 뭐 해지가 되면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계약금이라고 넣으신 100만 원, 500만 원 반환은 둘째 치고요. 요즘 해지 시에 여기 다 써 있어요. 위약금, 제3조 위약금 제2조 1항 및 각호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가백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억 6천짜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 10% 그럼 1,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고 거셨어요. 그런데 이 정식 계약서에다가 이제 가계약이라고 뭐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해버리시면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더 넣으셔야 그리고 합쳐서 500 더하기 1,100, 1,600은 회사로 귀속이 되겠죠. 그래야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다 이렇게 10%는 다 가백에 귀속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냥 관행이죠. 유도리 있게 그냥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써있는 대로 다 10%를 꽉 채워서 받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 가계약금이라고 정계약서에 작성을 했더라도 이 영업사원들이 정계약서 작성하는 건 계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유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가계약금도 돌려주는 회사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낸 1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요것만 그냥 반환이 안 되고 해지를 해줬어요. 대부분 해줬습니다. 계약 해지를 해주었는데, 작년 정도부터예요. 작년 정도부터 회사들이 이 조항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시키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가계약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영업사원의 꼬드김도 옆에서 있었겠죠. 가계약은 가계약서 있잖아요. 뭐 신청서 내지는 가계약서로 쓰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그거를 꼭 하셔야 되지, 정식 계약서에다가 영업사원의 옆에 그 부추김과 그런 거에 이제 현혹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작성하셨으면 돈을 아무리 계약금에 못 미치는 100만원, 500만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는 소송 사례가 굉장히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가볍게, 500만원, 100만원으로 가볍게 이거 작성하셨다가 해지하시려면 1,500을 더 넣고 해지를 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시던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부터 대부분은 이거를 이제 독사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계약하실 때 옵션 있잖아요. 옵션. 이거는 다들 당연한 이야기인데 깜빡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옵션 가격은요, 만약에 아파트가 3억이에요. 3억이고, 아니 6억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6억이고 옵션이 뭐 다 해서 에어컨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취득 가액이라 그러잖아요. 취득 가액에는 이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가액은 6억짜리에 옵션을 넣었으면 취득 가액은 6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뭐 6억에서 P가 뭐 한 2억이 붙었어요. 그럼 8억이 됐죠. 그러면은 그냥 하면 옵션을 안 하셨으면 이제 차이가 2억이 되는 건데, 옵션을 하셨으면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양도세 이 구간에 요런데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양도세 절감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을 넣었을 때 좋은 점, 고객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취득세도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옵션을 넣으셔가지고 취득 가액이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1.1%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아파트 가격만 보시고 생각하고 옵션을 다 때려 넣으셨는데 이 취득 가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취득세가 2.2%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 거면 나중에 하소연 하셔도 아무도 구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그래서 이거 취득세, 저 항상 이런 계단 구간에 이 끝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항상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이제 대한민국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면 지방세에는 취득세, 뭐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게 있고,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거 뭐 재산세나 아니면 양도세나 종부세나 기타 등등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보시러 가셔야 되는데, 그 뭐 영업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 사람이나 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1대1로 다 따라붙어서 케어를 해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것만 보시면 되세요. 지자체, 구청, 시청에 가시는 일은 지자체니까 지방세 관련된 거 지자체로 가시면 되고, 국세는 위주는 세무서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는 지자체로 가셔야 되는 거고, 양도세, 종부세는 세무서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한 문제는 지자체로 가셔야 되는 거고, 소득신고나 세제 혜택 이런 거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또 그 임대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이거 헷갈리셔 가지고 엄한 서류를 받으신다거나 엄한 데 등록을 하신다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이상해도 고객들이 요구하면은 그걸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 환급이나 아니면 뭐 감면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분양 시점에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취득 시점에 해야 되는 뭐 그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꽤 쓸데없는
그 혜택을 날린다거나 쓸데없는 비용이 추가되는 일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숙지를 하시고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이제 소득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 소득을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은 어차피 종합과세였어요. 종합과세였습니다. 2018년 이전이나 2019년이나 종합과세였어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였다가 올해 2019년에 분리과세, 경우에 따라서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2019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내년에는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임대소득이 발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이라 그래서 이제 많이 파리대책 이후에 했던 건데 하나하나 다 없애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점차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혜택을 줄이면 줄였지 늘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분들의 계획이 빅픽처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혜택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진 않을 거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 임대소득 받고 계신 분들도 내년에 이거를 잘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심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학군이 아파트 값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최근 한 4, 5년 트렌드를 보시면 학군이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학군을 올려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인기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옛날에는 명문대를 많이 보내던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인데 아파트는 이상하게 주거 환경은 좋지 않았던 지역은 버티다가 약간이지만 대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학군을 올리는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제 매수 시점,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 항상 많잖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2 대책, 9.13 대책, 얼마 전에 대책 다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아파트 값은요, 국토부 장관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그분들도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유료 강의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때가 저점인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때가 저점. 필요하실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하실 때 대세 상승이니 증시가 어떠니 미국이 어떠니 일본이 어떠니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그 원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저점이란 건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본인이 필요하면 그때가 저점입니다. 그때 좋은 걸 고르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많이들 착각하는 7가지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